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제과제빵 기능사 필기 스마일 이론 정리 공통 파트 마지막 시간 안전관리부터 냉각과 포장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자, 안전관리에서는 우리가 식품 조리 작업장에서 일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내용과 조리용 장비 점검과 취급 요령 등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재해라고 하면 환경이나 작업 조건으로 인해서 자신이나 타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 이를 재해라고 한다. 재해의 정의는 환경이나 작업 조건으로 인해서 자신 또는 타인이 상해를 입는 것, 요게 재해의 정의입니다. 재해가 일어나는 원인은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기술, 이런 것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재해 발생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관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재해 발생의 위험도를 경감시키는 세 가지 시스템 구성 요소는 하고 물으면 절사장, 절차, 사람, 장비가 바로 위험도 경감의 세 가지 시스템 구성 요소고요. 위험 경감 원칙을 구성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이렇게 물었을 때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위험 발생을 경감시키고 위험에 따라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이 사고 피해를 최대한 경감시키는 것을 위험 경감 원칙의 핵심 요소를 구성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겠죠. 하지만 사고 피해 치료까지 고려하진 않습니다. 위험 경감 원칙에 사고 피해 치료까지 고려하진 않는다. 자, 안전사고 조치 및 예방에 관련된 기출 OX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가장 먼저 사고 발생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되겠죠. 일단은 모든 작업자를 대피시키는 게 먼저다. 자, 본인은 일개 작업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서 모든 작업자를 대피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가장 먼저 사고 발생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게 먼저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응급조치라고 하면 다친 사람이나 급성질환자에게 사고 현장에서 즉시 취하는 조치를 말하죠. 생명을 유지시키고 더 이상의 상태 악화를 방지하고 건강이 위독한 환자에게 전문적인 의료가 실시되기 전에 긴급하게 실시하는 게 바로 응급조치입니다. 하지만 응급조치가 사고 발생 예방과 피해 심각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하면 X 하셔야 되겠죠. 응급조치는 사고 발생 예방과는 관련 없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이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시키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며 개인과 집단의 안전성을 최고로 발달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자, 모두 좋은 말 써놨습니다. 바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에 대한 정의고요. 하지만 상해 사망 또는 재산 피해를 가져오는 불의의 사고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안전교육이다? 아니죠. 안전교육만으로 모든 불의의 사고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작업 전에 간단한 체조를 하면 신체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고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얘기고, 화재 발생 시에는 큰 소리로 주위에 먼저 알린 후에 소화기 사용 방법과 장소는 미리 숙지하고 소화기로 불을 끈다. 또한 신속히 원인 물질을 찾아 제거하도록 한다. 모두 화재 발생 시 대처하는 방법 맞습니다. 하지만 몸에 불이 붙었을 때 움직이면 불길이 더 커지므로 가만히 있는다? 그냥 타 죽으란 얘기인가요? 아니죠. 몸에 불이 붙었을 때는 사람의 살갗에는 수분이 많고 산소는 없기 때문에 쉽게 불이 붙지 않습니다. 불이 붙었다면 옷에 붙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불을 끄는 방법은 가연물인 옷을 빠르게 제거하는 겁니다. 불타 녹아서 피부에 달라붙은 화학섬유는 지속적으로 화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입은 의복을 5초 안에 모두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옷을 5초 안에 벗기 힘들 것 같은 경우에는 엎드려서 구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양손으로 눈, 코, 입을 막고 재빠르게 땅에 엎드려서 뒹군다. 불이 붙은 부위가 땅에 맞닿을 때마다 산소가 차단돼서 불이 꺼지는 질식소화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 X다. 자, 화재 발생 위험 요소가 있는 기계가 있다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되겠죠? 기본적인 내용이고, 화재 발생 위험 요소가 있다고 그런 기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다, 근처에 가지 않는다, 정신 나간 소리죠. 위험 요소가 있으면 가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리 작업 시 안전사고 위험 요인으로 부적절한 조명은 조리장에서 미끄러짐을 발생시킬 수 있고, 미숙한 칼 사용은 배임 및 절단 사고의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끓는 식용유를 취급할 때는 화재 발생이나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연결 코드를 제거 후에 전자제품을 청소했다. 자, 그러면 감전사고 일어나지 않겠죠. 아주 상식적인 내용에서 문제가 출제되니까 보기를 잘 읽어보면 쉽게 맞출 수 있는 파트입니다. 조리 작업장의 안전 및 위생관리 수칙 OX 해보면 안전한 자세로 조리하고 짐을 옮길 때는 충돌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고, 뜨거운 용기를 이용할 때 반드시 장갑 사용하고, 주방 내 바닥이 젖어 있거나 기름기가 있는 경우에는 전선이 노출된 경우에는 미끄럼 사고의 원인이 된다. 맞겠죠? 그리고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선을 연결하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물 묻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고요.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뺄 때는 줄을 잡아당기지 말고 콘센트를 잡고 빼죠.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다. 깨진 유리를 버릴 때는 깨진 유리라고 표시를 해서 버리고요. 하지만 조리 작업을 위해 편안한 조리복만 착용한다. 무조건 편안한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되겠죠. 안전과 작업 효율을 고려해서 조리복을 착용해야 되고, 전열기 내부는 물을 뿌려 청소한다. X입니다. 난로에 불을 붙인 채 기름을 넣는 것이 좋다. 자, 딱 봐도 위험해 보이죠? 난로는 불이 꺼진 상태에서 기름 채우고, 전열기 내부는 물로 청소하지 않습니다. 조리실 바닥에 음식 찌꺼기는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치운다. X. 그때그때 치워야 되겠죠. 떨어지는 칼은 위생을 생각해서 즉시 잡도록 한다. 무술 고수도 아니고 잡다가 손 다칩니다. 요것도 틀렸다. 그리고 주방 내 전등의 조도가 높은 경우에는 미끄럼 사고의 원인이 된다. 조도가 높다는 건 밝다는 얘기죠. 조도가 낮은 경우에 미끄럼 사고의 원인이 되겠죠. 어두우면 바닥을 볼 수 없어서 미끄러진다. 요것도 틀린 보기. 그 다음에 옳은 보기들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생복은 정해진 작업 장소에서만 착용하며, 작업장 이외의 장소를 출입할 때는 그 용도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고, 앞치마, 고무장갑 등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매 작업 종료 시마다 세척 및 소독한다. 작업장 바닥은 세척 소독이 가능한 방수성, 방습성, 내약품성, 내열성, 내구성이 있는 재질을 선택하고, 작업장 바닥은 배수가 용이하고 덮개를 설치해서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작업장 창문과 창틀 사이에는 실리콘, 고무 패드 등을 부착해서 밀폐 상태를 유지하고,
증기, 수증기, 열, 먼지, 유해가스, 악취 등을 환기시키고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되고요. 파리, 나방, 바퀴벌레, 개미, 해충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틈새가 없도록 한다. 모두 조리 작업장 안전 및 위생관리 수칙들입니다. 자, 그 밖에 조리용 장비 점검과 취급 요령에서 정기점검은 조리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기능 이상 여부와 보호구 성능 유지에 대해서 최소 매년 몇 회? 1회 이상 실시하는 점검을 말하고요. 정기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점검이다. 주방에서 조리 장비류를 취급할 때 결함이 의심되거나 시설 제한 중인 시설물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점검을 특별 점검이라고 합니다. 자, 칼날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칼날 방향을 몸의 바깥쪽, 위에서 봤을 때 도마가 있다면 이렇게 도마에 칼을 올려놓을 때는 칼날을 몸의 바깥쪽으로 놓고 사용하고요. 몸 안쪽으로 사용한다 하면 X하셔야 된다. 가스레인지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가스관을 점검하고 육류 절단기를 사용할 때는 작업 전에 칼날 고정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 기구의 범위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기구, 식품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기구, 그리고 식품 첨가물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기구들, 이런 것들이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 기구의 범위예요. 자, 그리고 조리도구 세척제는 지방을 유화시키는 유화성을 가지고 있고 금속 부식성은 없어야 되고요. 세정력이 강하고 단백질을 용해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세척제 종류에는 야채, 과일 등을 세척하는 1종과 식기, 식품용 조리기구를 세척하는 2종, 식품의 제조와 가공용 기구들을 세척하는 3종,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균의 종류에 따라서 저온에서도 잘 번식하는 균, 중온에서 고온에서 번식하는 균, 이렇게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을 나눌 때 온도 범위를 기억해야 됩니다. 저온균이라고 하면 0에서 25도까지 잘 번식하는 게 저온균, 그리고 15에서 55도 범위에 번식을 잘하는 것이 중온균이고요. 고온균은 고온에서도 잘 번식하는 40에서 70도에서 잘 번식하는 균들이 고온균이다. 저온균은 0에서 25도, 중온균 15에서 55도, 고온균 40에서 70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과제빵에 장식에 사용하는 재료들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싱이라고 하면 다양한 케이크나 과자 제품 표면에 설탕, 시럽이나 크림을 이용해서 한 컵을 씌워냄으로써 모양을 좋게 하고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장식 방법이 아이싱이죠. 아이싱에는 단순 아이싱, 퐁당 아이싱, 퍼지 아이싱, 마시멜로 아이싱 등이 있는데요. 단순 아이싱은 분말로 된 슈가 파우더나 물을 넣고 43도로 중탕해서 만들고요. 퐁당 아이싱은 설탕 시럽을 기포를 내서 크림화해서 만들어내는 게 퐁당 아이싱입니다. 설탕 시럽을 크림화했다고 크림 아이싱이라고도 한다. 퍼지 아이싱은 설탕, 우유, 버터, 초콜릿 등을 주재료로 해서 크림화해서 만들고요. 역시 크림화를 하니까 크림 아이싱에 속하고, 마시멜로 아이싱도 크림 아이싱인데 거품을 올린 흰자 머랭에 뜨거운 시럽을 첨가하면서 고속으로 믹싱하고 젤라틴을 첨가해서 만드는 게 마시멜로 아이싱. 조합형 아이싱은 단순 아이싱과 크림 아이싱을 혼합해서 만든 걸 뜻한다는 것도 알아두십니다. 조합 아이싱. 따라서 다음 중 크림 아이싱이 아닌 것은 했을 때는 퐁당, 퍼지, 마시멜로 아이싱은 크림 아이싱의 일종이고 단순 아이싱은 크림 아이싱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아이싱을 할 때는 끈적거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젤라틴이나 한천, 껌류, 알긴산, 펙틴 등의 안정제를 사용하거나 전분이나 밀가루 등을 흡수제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아이싱 작업 중에 아이싱이 굳었을 때는 35에서 43도 정도로 다시 중탕해서 사용하거나 최소한의 액체로 시럽을 사용해서 다시 풀어주면 됩니다. 아이싱 작업 중 굳었을 때 중탕은 몇 도씨로 하냐? 35에서 43도. 요 온도 범위 기억하시고요. 자, 글레이즈는 주로 도넛이나 과자 제품 표면에 광택 효과가 나는 물질을 음식에 코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도넛이나 과자 제품의 건조를 방지하는 기능도 합니다. 글레이즈로는 안정제인 젤라틴이나 한천, 껌류, 펙틴 등을 45에서 50도 정도로 데워서 사용합니다. 요 정도 알아두시고, 방금 안정제로 젤라틴, 한천, 껌류, 펙틴 등이 쓰인다고 했는데요. 요 안정제라는 것은 너무 묽은 액상 재료들에 이런 안정제를 첨가함으로써 끈적한 정도인 점도를 증가시켜서 젤리 상태의 안정된 구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을 안정제라고 합니다. 자, 안정제의 역할은 아이싱의 끈적거림과 크랙을 방지할 수 있고, 머랭이나 크림의 수분 배출을 억제해서 기포를 안정화시키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 충전물의 점도를 증가시켜서 농후화제 역할도 하고, 젤리 무스, 바바루아, 커스터드 크림 등의 다양한 제품에 사용된다. 역시 안정제의 역할이 맞습니다. 안정제는 점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 완전히 액체 상태를 젤리 상태로 안정된 구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안정제인데, 아이싱의 끈적거림과 금이 가는 크랙을 방지할 수 있고 노화 지연 효과도 있다. 그리고 파이 충전물에서는 농후화제 역할을 하고, 젤리 무스, 커스터드 크림 등에서 이 안정제가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두십니다. 제과제빵에 쓰이는 안정제로는 대표적으로 젤라틴, 펙틴, CMC, 껌류, 그리고 한천과 알긴산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젤라틴은 동물의 가죽이나 연골에 콜라겐을 추출해서 젤라틴으로 만들죠. 콜젤젤이지 젤라틴이 콜라겐 되는 거 아닙니다. 콜라겐으로 젤라틴 만든다. 동물이나 가죽의 연골에 콜라겐을 추출해서 안정제로 쓰이는 동물성 단백질이 젤라틴이고, 물과 함께 가열하면 30도 이상에서는 녹게 되고, 냉과인 무스나 바바루 또는 아이싱이나 글레이즈의 안정제로 널리 사용됩니다. 젤라틴. 그리고 펙틴은 당산 펙틴, 이렇게 함께했었죠. 펙틴 플러스 당 플러스 산, 당산 펙틴이 함께 작용하면 젤리나 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천연 과일 껍질에 들어있는 프로토펙틴이 가수분해 효소 작용으로 물에 녹는 수용성 펙틴이 된다는 거, 요것도 알아두시고, 요런 원리를 이용해서 안정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젤리나 잼을 만들 때 사용하는 펙틴이다. 자, 약자로 CMC는 풀어 쓰면 카르복시 메틸 셀룰로스 나트륨인데요. 천연 펄프나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셀룰로스를 가공해서 점성 증진 안정제로 사용되는 게 CMC다. 냉수에 쉽게 녹고 산에는 약한 특징이 있다.
CMC입니다. 뭐가? CMC,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스 나트륨, CMC입니다. 그리고 껌류는 구화검, 로스트빈 껌, 카라야껌, 아라비아껌 등이 유화제, 안정제, 점착제, 증점제로 사용되고요. 이 안정제로 사용되는 껌류는 냉수에 용해되는 친수성 물질이고 낮은 온도에서도 높은 점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제과 제빵에 사용되는 안정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껌류. 그리고 우뭇가사리 등 홍조류에서 추출한 식물 원료로 물로 씻은 다음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열수 추출을 하거나 황산 또는 아세트산을 첨가해서 약산성으로 추출해내는 안정제가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한천 찾으셔야 됩니다. 우뭇가사리 한천, 우뭇가사리 한천. 그 다음에 다시마, 미역 등에서 추출하는 안정제다. 알긴산입니다. 아이싱의 끈적거림을 방지하고 노화 지연 효과, 농후화제 역할을 하는 안정제였고요. 우리가 제과 제빵을 하면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재료가 바로 충전물, 필링과 토핑이죠. 제품 내부에 과일이나 크림 충전물을 넣어서 굽거나 군 후에 속을 채워 넣는 것을 충전이라고 합니다. 과일류 같은 경우에는 설탕에 절이거나 건조 과일을 물에 불려서 사용하고요. 통조림이나 냉동 과일의 경우에는 과즙을 분리하고 호화시켜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크림 충전물에는 버터크림, 휘핑크림, 커스터드크림, 초콜릿 가나시 크림, 아몬드 크림 등이 있고요. 토핑은 제품 성형 후에 굽기 전에 반죽 위에 얹거나 군 후에 제품 위에 얹어서 보기에도 좋고 맛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겠죠. 주로 견과류, 초콜릿, 냉동과일, 건과일 등을 얹거나 설탕이나 분당을 뿌리는데 이런 것들이 토핑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고 마지막으로 냉각과 포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공통으로 출제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냉각이라는 것은 제품이 굽기가 끝났을 때 제품 내부 온도와 수분 함량을 일정 수준으로 낮춰서 포장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포장 내부에서 제품이 냉각되면서 수분이 빠져나와서 포장 표면에 응축되어서 제품 속에 침투하면서 곰팡이나 유해 세균이 번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굽기가 끝난 제품은 반드시 일정 수준 이하로 제품 내부 온도와 수분 함량을 맞춘 상태에서 포장을 해야 된다. 자, 포장이라는 것은 유통 과정에서 안전하고 용이하게 취급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제품 가치와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합한 재료 또는 용기에 제품을 넣는 과정을 말하죠. 어려운 거 없고. 자, 제품 냉각 방식에는 자연 냉각, 공기 배출을 이용한 냉각, 컨베이어식 냉각, 공기 조절식 냉각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자연 냉각은 냉각팬에 올려서 상온에서 20도씨에서 3, 4시간 냉각하는 방식이 자연 냉각이고, 컨베이어식 냉각은 주로 대규모 공장에서 사용되는 터널식 냉각이 컨베이어식 냉각입니다. 그리고 공기 조절식 냉각은 제품에 공기를 통과시켜서 냉각시키는데 가장 빠르게 냉각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습도 85%, 온도 20에서 25도 정도의 공기를 통과시켜서 가장 빠르게 냉각하는 방식이 뭔가 했을 때는 공기 조절식 냉각 찾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품을 냉각시킬 때는 온도 20에서 25도, 습도 85에서 87도 조건에서 냉각하고요. 온도 20에서 25도, 습도 85에서 87%다. 일반적인 냉각 조건. 그래서 요 냉각 조건 온습도 범위보다 낮거나 높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냉각실 설정 온도가 적정 수준보다 온도가 낮다. 그랬을 때는 표면이 건조해서 거칠어지고 노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반면에 냉각실 설정 온도가 적정 수준보다 높을 경우에는 냉각 시간이 증가하고 절단이 용이하지 못해 형태가 고르지 못하게 된다. 습도의 경우에는 냉각실 설정 습도가 지나치게 낮다. 그랬을 때는 역시 습도가 낮아서 껍질이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갈라지게 되고요.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도 제품이 물러지거나 모양이 흐트러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냉각실 설정 공기 흐름 역시 지나치게 빠를 경우에는 껍질이 지나치게 건조해지고 잔주름과 모양이 나빠지게 돼요. 냉각실의 공기 흐름이 지나치게 빠르다. 이 말은 바람이 너무 세다. 바람이 세면 건조해지고 잔주름과 모양이 나빠지겠죠.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풀 수 있다. 그리고 냉각 손실은 일반적으로 2%로 봅니다. 제품 냉각 중에 수분이 증발하면서 손실되는 중량, 그 냉각 손실은 일반적으로 2%로 본다. 냉각 손실은 여름보다 겨울에 더 건조하니까 냉각 손실이 크게 나타나고 상대 습도가 낮을수록 냉각 손실은 커지겠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2%인데 여름보다 겨울이 크고 상대 습도가 낮을수록 냉각 손실이 커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제과제빵 제품의 포장 온도는 과자류의 경우에는 20에서 25도, 빵류의 경우에는 35에서 40도가 적당하고요. 포장 전에 빵의 온도가 너무 낮게 되면 역시 수분 손실이 많아져서 껍질이 심하게 건조해지고 제품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포장 전에 빵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형태 유지가 어렵고 포장지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다. 포장 전 빵 온도 낮을 때 높을 때 구분해서 잘 알아두십니다. 자, 포장의 기능에는 내용물을 보호하고 취급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판매 촉진의 효과도 포장의 기능이겠죠. 내용물을 보호한다는 것은 수분 증발과 미생물 오염 방지 효과를 가져오고 노화 억제 등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인위적 요인으로부터 제품의 내용물을 보호하고 제품 손상을 방지한다는 의미고요. 포장으로 인해서 취급상의 편의를 가져온다. 요건 제품 생산, 저장, 유통 과정 및 사용 후 폐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취급이 편하도록 포장재를 만들면 되겠죠. 그런 편의성을 제공하고 품질을 유지하며 상품 수명을 연장시키는 게 취급상의 편의. 자, 포장은 판매 촉진 기능도 있는데요. 포장을 통해서 제품을 차별화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일으킴으로써 매출 증대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 용기의 구비 조건은 방수성과 작업 용이성을 갖추고 위생적이어야 되고 공기가 통하지 않는 통기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을 변형시키지 않을 것, 이런 게 모두 포장 용기의 구비 조건이다. 자, 마지막으로 합성 수지 포장재별 특징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폴리프로필렌은 PP로 쓰고요. 일반 제과점의 진열 포장을 비롯해서 각종 식품 포장 및 인쇄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투명성과 당도가 뛰어난 특징이 있습니다. 폴리프로필렌, PP, 그리고 PE는 폴리에틸렌입니다. 비교적 값이 싸고 수분은 차단하고 기체는 투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짧은 기간에 저장하는 저지방 식품에 포장에 쓰입니다. 뭐가?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PE입니다. 그리고 폴리스티렌은 PS로 나타내고요. 가볍고 투명하기 때문에 육류나 생선류의 트레이로 많이 사용되지만 충격에 약한 단점이 있어요. PS, 폴리스티렌. 그리고 OPP, 오리엔티드 폴리프로필렌은 PP, 폴리프로필렌의 성능을 더욱 강화해서 폴리프로필렌과 더불어 제과제빵 포장에 널리 쓰이고 있고 투명성과 방습성, 내유성이 우수하지만 가열하면 어떤 포장재든 수축 변형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PPP, PS, OPP 이런 것들은 모두 합성 수지 포장재로 식품 포장에 적합하지만 PVC,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PVC는 인체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용이나 의료용, 장난감 등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쓰는 파이프류, 그런 배관 자재들이 PVC로 만들어지죠. 식품용, 의료용, 장난감 등을 포장할 때는 사용할 수 없다. 자, 이상입니다. 제과제빵 기능사 필기 스마일 이론 정리, 이것으로 공통 파트는 쭉 마무리했습니다. 파이팅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